저와 같은 소규모 법인 사업자와 일반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운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고를 마쳤으며 어제 늦게 환급될 추정 금액을 확인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대략 월 100만 원의 부가세 환급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진으로 고려를 했던 금액이긴 하지만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 생각을 하니 졸라 기쁩니다. 사실 쇼피셀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업자의 형태, 즉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당연히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텐데요. 쇼피도 같은 온라인 판매이므로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부가세 환급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다루는 영상과 블로그들은 그야말로 차고 넘치지만 그런 영상들은 저와 같은 글로벌 셀러보다는 일반적인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또한 일본 잔재가 다분히 묻어있는 회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하다 보니 저와 같은 초보 셀러들에게는 외계어처럼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 관련 영상은 잠시 미뤄두고 쇼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셀러에게 해당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관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 9개월차 쇼피 셀러의 다뤄름과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셀러는 당연히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가세 환급에 있는데요. 환급은커녕 사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사실 15년간 직장생활만 하다가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40대 초반이 되어서야 부가세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였으니 이를 모르신다고 해서 창피해하거나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부가세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T, 즉 Value Added Tax로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추가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개념입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품 가격이므로 부가세는 상품 가격이 높아질 때마다, 즉 마진이 발생할 때마다 따라옵니다. 부가세는 모든 거래 시마다 적용되지만 과세 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면 행정력의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므로 징수에 대한 책임을 각 거래 당사자에게 떠넘기는데요. 즉 거래 시 상품 가격에 대해 10% 부가세를 더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가격에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렇게 정부 대신 받은 세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화장품 생산자가 100원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인 후 110원에 도매상에게 판매를 합니다. 도매상은 이 상품을 저와 같은 소매상에게 마진을 붙여 200원에 판매를 할 텐데요. 이때 부가세 20원을 합하여 220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매상은 마진을 계산한 상품가 300원에 부가세 30원을 더한 330원에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거래 주체들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텐데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가격이 300원이므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총 30원이 됩니다. 그러나 각 거래 주체가 국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단순하게 납부하게 되면 총 60원이 되므로 실제 상품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에 비해 30원이 초과로 걷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넘겨받은 부가가치를 중복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즉 도매상은 소매상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 20원을 대신 받았지만 2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 생산자가 만든 100원의 상품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매상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1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도매상은 1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상품 판매로 받은 부가세에서 상품 구매 시 냈던 부가세를 차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상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발생시킨 만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 내역을 국가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이러한 모든 거래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증명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입한 내역을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업자의 현금 영수 중인 지출증빙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용 카드는 적립 등의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에 현금 거래를 활용하여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셀러 및 글로벌 셀러는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0% 부과한다는 규정인데요. 0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여 영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면세 사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뜻을 보다 정확히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말을 참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이유는 기업의 외화 획득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출업자에게 부가세를 적용하면 해당 국가에서 관세까지 내야 하는 해외 소비자가 이중과세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소비자는 관세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피 지파제에서 제공하는 소포 수령증과 해외로부터 대금 수령 내역을 증명할 수만 있다며 수출 상품으로 인정하여 상품 매입 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 대해 셀러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했던 네이버 스토어가 간이가세자였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환급에 필요한 근거인 매입 증빙이 없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이 간이가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셀러들은 부가세 환급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간이가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비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도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두면 매입이 매출보다 크거나 그 사용초가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컴퓨터를 새로 구매했지만 이 컴퓨터를 제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구매하고 지출증빙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쇼피 및 해외 셀러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본인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일반가세자를 선택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지출증빙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이 쇼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끝.